여러분 혹시 법 조항 하나가 할리우드 황금기부터 지금의 음악 산업까지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스타 자레드 레토와 그의 밴드 30 Seconds to Mars가 정말 엄청난 위기에 부딪혔을 때죠. 소송 금액이 무려 3천만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거의 400억 원이에요. 그냥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소송을 막아낼 비장의 무기가 세상에 1944년에 할리우드 황금기의 한 여배우가 만들어낸 법적 판례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한 여배우의 싸움이 현대 록스타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다 같이 시간여행을 좀 떠나야 합니다. 1930년대, 40년대, 헐리우드로 말이죠. 스크린 속은 정말 꿈과 희망이 가득했지만 그 뒤편은 글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를 꽉 쥐고 있던 게 바로 스튜디오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배우들이 지금처럼 자유로운 아티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스튜디오에 소속된 월급 받는 직원 같은 거였죠. 스튜디오가 모든 걸 통제했어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사실은 금박 입힌 새 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겨우 몇 개밖에 안 되는 이 거대 스튜디오들이 영화를 만드는 것부터 배급하고 심지어 우리가 영화를 보는 극장까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바로 완벽한 독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단단하게 묶어두는 법적인 족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7년 표준 계약이라는 겁니다. 계약 기간은 7년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는 오로지 스튜디오 맘대로였다는 거예요. 배우한테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함정은 따로 있었어요. 정직 및 연장 조항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배우가 나 이 역할 싫어 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럼 스튜디오는 그 배우를 정직시킬 수 있었고요. 그 정직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뒤로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와, 이건 뭐 마음만 먹으면 배우 한 명을 평생 묶어둘 수도 있는 정말 끔찍한 조항이었죠. 실제로 당대 최고 스타였던 베티 데이비스도 여기에 맞서 싸웠다가 아주 처참하게 지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이 거대한 시스템에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멜라니 역할 기억하시죠? 그 역으로 아카데미 후보까지 올랐던 정말 대단한 배우였어요. 근데 소속사였던 워너브라더스는 계속해서 그냥 예쁘고 위험에 처해서 구해줘야 하는 그런 역할만 시키는 거예요. 예술가로서 더 성장하고 싶었던 그녀는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점점 역할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1943년 드디어 7년 계약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 자유다 싶었겠죠. 근데 워너 브라더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당신 그동안 역할 거부해서 정직당했잖아. 그 6개월 마저 채워야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드 하빌랜드는 폭발한 거죠. 더는 못 참겠다. 소송하겠다. 이렇게요. 자, 법정에서 싸운 핵심 쟁점은 딱 하나였어요. 7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어떻게 볼 거냐. 워너브라더스는 아니, 실제로 일한 시간이 7년이어야지. 이렇게 주장했고요. 드 하빌랜드는 무슨 소리냐. 계약서에 사인한 날부터 달력으로 딱 7년이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이 싸움의 결과는요, 할리우드의 판도를, 아니 역사를 그냥 통째로 뒤집어 버립니다. 1944년 법원은 드 하빌랜드의 손을 틀어줍니다. 그것도 완벽하게요. 판결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스튜디오의 이런 관행은 사실상 종신예속이다. 이건 배우를 평생 묶어두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 정말 강력한 표현으로 스튜디오를 비판한 거죠. 이 판결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없던 법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있던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바로 아티스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확인시켜준 거죠. 그리고 이 판결은 그 후로 그녀의 이름을 따서 드 하빌랜드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판결 하나가 할리우드에 거대한 혁명을 몰고 왔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들의 발목을 잡던 정직 연장 꼼수가 완전히 불법이 됐고요. 둘째, 배우들이 드디어 자유롭게 작품을 고를 수 있는 프리 에이전트가 되면서 스타 파워가 폭발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의 추가 스튜디오에서 배우 편에 서서 싸워주는 에이전트 쪽으로 확 기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드 하빌랜드 덕분에 모든 아티스트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였어요. 해피엔딩 같죠? 그런데 수십 년 뒤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또 다른 한 축, 바로 음악계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드 하빌랜드 법은 무려 40년 동안 영화, TV, 음악 할 것 없이 모든 아티스트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였어요. 그런데 1987년 거대 음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법은 우리 음악 산업이랑은 안 맞아. 이러면서 캘리포니아 의회에 엄청난 로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법인데 음악 산업에만 적용되는 이상한 예외 조항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TV 배우는 7년 지나면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인데 뮤지션들은요, 7년 후에 계약을 깰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약속했던 앨범 개수를 못 채웠다? 그럼 음반사가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이건 뭐 떠나려면 돈폭탄 맞을 각오하라는 거잖아요.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 길고 긴 역사가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현대 아티스트들의 싸움과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이제 보이시죠? 기억나세요? 3천만 달러. 음반사가 제레드 레토의 밴드에게 소송을 건 금액입니다. 바로 음악 산업에만 존재하는 그 기막힌 예외 조항 때문에 가능했던 소송이었던 거죠. 하지만 자레드 레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80년 전 드 하빌랜드가 싸웠던 바로 그 법의 정신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엔 이겼습니다. 이 승리는 코트니 러브나 카니에 웨스트 같은 다른 뮤지션들에게도 엄청난 용기를 줬죠. 이들 모두 거대 음반사와 싸울 때 바로 드 하빌랜드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 걸었던 겁니다. 그녀의 유산이 여전히 아티스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죠. 정작 드 하빌랜드 본인도 정말 평생을 투사처럼 살았습니다. 무려 101세의 나이에 TV 드라마에서 자기 이미지가 왜곡됐다면서 마지막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비록 이 소송에선 이기지 못했지만 그녀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아티스트의 권리를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의 이 긴 싸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티스트의 재능, 그들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그들의 시간을 소유할 권리는 과연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게 바로 그녀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